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이든 이미 대선판은 출렁이고 있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제 문제도 아니고 후보 개인의 문제를 당을 끌고 가는 것도 내가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나이 대장부답지 않다. 그 문제는 내 혼자 풀어라. 그렇게 해야죠. 반대로 당내에서 이제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총장님이 이런 약간 의혹들이 당을 오히려 어려움으로 빠뜨린다. 개인적으로 해소를 해라. 뭐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시는데요. 이런 정치 공작이 벌어졌을 때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정치적으로 이득을 봅니까? 그거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수사기관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아까 질문 드렸던 외교 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주도한 대선 개입, 불법 정치 공작 사건입니다. 이제는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장관이 공작은 비밀이 생명 아닙니까? SNS에 공범하고 만난 사실을 강고하는 그런 공작도 있습니까? 내가 뭐라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리고 9월 1일은 이 일은 박 원장이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 언급결에 진담이 나온 겁니다. 결국 박 전 원장이 뉴스버스 보도 사실을 최소한은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이 질문 가정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네, 총장님의 총리님의 모르쇠 답변만 있을 뿐이죠.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인터뷰 내용들, 인터뷰의 발언들 한번 증거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일단은 이제 손준성 목사가 그걸 윤 후보가 책임져야 됩니까? 윤 후보가 책임져야 되는 거냐고요. 윤 후보님이 사실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과할 용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듣는 윤 후보가 개입됐다라고 하면, 윤 후보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전부 다 if예요. 가정이에요. 그걸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까요? 가정에 의한 질문은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근데 이 도리도리 하시는 습관이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말씀하시기를 조금 흥분을 하셨다거나 강하게 얘기하실 때 조금 더 자주 하시는 경향성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좌중을 이렇게 보는 습관이라는 게 제 말에 어떤 그렇지 않냐 뭐 하는 동의를 구하는 그러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주차장 조성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 3만 명에서 2020년도에 그런 사건들의 그 수사 그런 거를 파헤치는데 고개가 뭘 많이 돌아가는 것 같다. 내가 느껴. 그런데 이거 먼저 할까요? 이게 먼저. 제일 가고 나가시면은 이거 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이 사건이 갑자기 불거져 나와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정치 공작 수사로 번진 배경에 많은 의문을 알고 보니 박지원, 조성원의 커넥션이 핵심 키로 떠오르게 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원 씨는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으로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아는 사이가 아닌 매우 특수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만 매우 내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라고 파악됩니다. 그다음 페북 글을 보시면 박지원 대표님을 가까이서 보고 배웠던 시간들은 매우 값지고 특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양이를 조성모 씨 몸이 올린 사진을 보고서 박지원 원장이 댓글 붙였습니다. 양이가 행복하겠다. 양이가 행복하겠다. 고양이 이름도 다 알고 계신 모양입니다. 또 조성은 씨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제보한 사실도 없고 고발 사주 의혹 문건을 본 적도 없다고 말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대국민 거짓말, 대국민 사기까지 벌일 수 있을 만큼 8월 11일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걸로 돼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또 아껴주시고 저도 많이 이제 또 따르던 관계고요. 자꾸 이제 뭐 어떤 프레임 씌우기 아니면 공격을 하시는데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했던 거나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죠.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그럼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예전에도 특별한 인연에 관련된 히스토리입니다. 2018년에 박지원이 민주평화당을 창당했는데 조성은은 말씀 마치고 질문 있으면 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소속인지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성은 씨가 국민의힘 소속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분이 여야 모두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이죠. 하지만 네거티브와 내부 갈등으로 막상 후보들의 정책 경쟁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후보들 간의 토론회에서도 관심을 끄는 얘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 아주 한심하지 않습니까? 네. 야당의 고발장을 건네서 이 총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그야말로 국기문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고발 사주의 시발점이 됐던 손준성 수사 정보정책관입니까? 네. 왜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어요? 그때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아, 저는 몰랐죠.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리에 그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고요.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로비였습니까? 윤석열 로비에다가 네. 또 당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죠. 청와대 안에도 있었고요. 장관이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끝까지 지켰죠, 저는. 아니, 네. 그분이 그 자리 지키도록 지켜드린 거예요? 아니죠. 아니면 그러면 안 되지요. 문제가 있는 그러면 사람이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만드셨잖아요. 호호. 자, 이제 추미애 후보님의 발언 시간은 다 됐고요. 이렇게 모르고 안 쳤다 그러면 안 다음에는 장관 책임하에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자리에서 몰아냈어야죠. 그걸 어떻게 당대표에 지금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 그러면 안 되고요. 더더구나 그 무렵에 이제 와서 앞도 뒤도 없이 그 윤석열 사단인 손준성을 인사할 수 있었는데 왜 인사 안 했느냐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와서 손준성이 추미애 사단이다 하는 논리와 똑같아요. 그리고 정책 안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 사회자께서 간단히 언급해 주시고요. 정책 안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답변을 못한 것을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인사청탁을 받았다. 근데 거기 민주당도 있고 청와대도 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에서 민주당 안에서 검사 인사청탁을 했단 말이에요? 누굽니까? 그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굽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네.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이 국기문란 사건인데요. 인사 논란으로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범죄 행위는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우선 수사 저는 중이고. 법무부 장관이 가서 여러 가지 감찰도 해보고 징계 청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개혁 페달을 한창 밟고 있는데 분위기를 장관이 시끄럽게 한다. 스타일이 틀렸다. 양비론으로 가서 그것을 페달을 멈추게 해버렸다는 거죠, 당이. 우리 안에 반개혁 세력이 있다고 늘 그러셔서 좀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진짜로 그러네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심각하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분들이 누군지 저는 지금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하실 필요 있다고 왈칵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이제서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박 의원님도 장관 좀 시끄럽다 쪽에 있었어요. 우리 내부 그거는 아드님 문제 때문이었어요. 아드님 문제 때문이었지. 제 아들은 여기서 결혼하지 마세요.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아이예요. 저한테 그때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아이예요. 누구만큼도 문제가 없는 아이예요. 제가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까지 인질로 잡아서 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조국 장관은 오죽하겠어요. 인사청탁한 사람이 적절한 발언 시간을 가지고 두 분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탁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안 밝히신 거죠, 지금. 그러면 이슈가 엉뚱한 데 가버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거 좀 여쭤볼게요. 추석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인이 권한 요구르트를 마시면서 혼잣말로 할 수 있다를 외쳤는데요.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건 말이야. 아이 그래도 잡숴야지. 이거 중국이 아무만 대변인이 맞아. 할 수 있다 윌. 여기 저 아주머니 할 수 있다. 내가 너 하나 먹고. 남대문 시장 너무 힘들어요 다. 관광객 그리 거의 많이 왔었어요. 지금은 그건 없어요. 이게 한 1년 반 정도 계속 적자죠. 대표님 좀 많이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네. 많이 좀 마스크 몇 개 사자 이거. 네. 골라드릴까요? 이거 하나 먹읍시다. 이거는 대표님한테 주신 코로나 때문에 다른 당직자분들은 같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먹어 자기도. 저도요? 아니 근데 지금 저는 사실 먹기만 합니다. 그래도 혼자 좀 그러니까 돈은 먹어도 돼. 식사도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요? 네, 뜨겁다 이거. 이게 뜨거운데? 네, 말씀하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무슨데 음식을 좀 먹어도 되나? 이게 또 방역법이 어떻게 돼 있어? 먹게 돼 있어? 안 되지.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좀 싸죠. 먹긴 못했네. 범여권 인사들이 고발을 사주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의원에게 전달하는 행위, 즉 손준성 검사가 공익 제보자라고 설마 말씀하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런 지금까지 야당이 대안을 내놓고 자꾸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지면의 몇 퍼센트 이런 거는 이미 다 있는 법안들이지만 처음에 신속성 때문에 잘 확인 못하고 보도했다가 과실이 확인돼서 정정하면은 소송할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악의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 소송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과실 추정 조항 같은 모호한 조항 자체가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빨리 포기해야 되는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은 제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진짜. 이렇게 하면 합의가 된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고의 중과실 추정 조항을 사실 처음에 저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기약 없이 어쨌든 백신 수급이라는 걸 기다리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희생을 굉장히 소수인 자영업자들에게 강요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양쪽 트랙을 전부 다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 때문에 오히려 또 초기의 일시적인 통제식 방역의 성공 때문에 그런 걸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갔던 게 아닌가. 저희가 부족하다고 봤던 것은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안이함이 있었어요. 저도 그걸
여당 의원으로서 지금 그때 당대표는 아니었지만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저희는 저 말을 청와대에서 듣고 싶은데 왜 송 대표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 반성을 또 반성해야죠. 그리고 아무튼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은 자신이 민주주의의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건 무엇일까요? 유력 대선 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러세요. 여러분도 지금 취재하셨다가 나중에 저하고 관계된 사업하시면 이렇게 언론에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런 언론이 계속 있는 한. 수억 원씩 뇌물을 주면서 지금 공영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전통 중앙 일간지 아닙니까? 그런데 추정이 말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관련 회사 이름이 천화동인인데 이 동자가 이재명이 말하는 정치 목표 대동세상의 동자하고 같다. 이 특수목적법인 관련 회사 대표가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어떤 변호사하고 골프 쳤다. 그런데 그 골프 친 변호사가 제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쓴 거 맞아요? 이 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확실하게. 또 있어요. 저를 인터뷰했던 기자가 훗날 화천대유 대표가 됐다. 그래서 의심된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취재하신 기자분들 절대로 앞으로 저와 관계된 사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예, 최근에 여러 얘기가 있는데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특별한 보호를 언론에 대해서 해주지 않습니까? 이 가짜 뉴스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후보 불리하게 공격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는 거 이거 중범죄 행위입니다. 이런 게 징벌배상해야 될 사유입니다. 징벌배상. 이러니까 국민들이 징벌배상하라고 하지요. 어쨌든 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쭉 걸으면 안 되나? 아니 저 끝에 우리 진짜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기존의 노동시장을 조금 물렁물렁하게 유연화시키자. 그렇다고 사람의 그 일자리를 해고를 막 자유롭게 한다거나 그거는 아니고 연공서열제에서 이제 직무급제로 좀 바꿔나가고 그리고 일자리라는 게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가 큰 차이가 없게 사실은 임금에 큰 차이가 없으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특히 요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느 한 직장에 평생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인생 선배로서 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청년들이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의회, 뭐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해서 좀 국회 이런 데로 많이 좀 진출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전문 분야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커가야 우리나라 민주주의라는 것도 2.0, 3.0, 4.0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지. 나처럼 이렇게 평생을 법 집행하는 공무원을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대선에 나오는 것도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당이 준비한 온라인 토크쇼에 참여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가려졌던 인간적인 매력을 부각시키는 게 목적이라는데요. 과연 목적을 달성했을까요?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물론 사실 저희는 이제 정책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밖에 사생활이나 인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좋죠. 네, 제가 그런 프린트를 하나 해봤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네, 요 사진이거든요. 네. 이거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러네요. 남자가 보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별명이 국민 장인이라는 별명이 있으세요. 예. 이 별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2016년 총선 때 공천이 이제 잘려가지고 도와준다고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제가 무슨 기자회견을 하는데 딸이 이제 처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예, 그 다음부터 이제 갑자기 뭐 저보고 장인어른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따님이 그 아버님 대선 때문에 뭐 결혼을 미루고 있다 이런 말도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아드님이랑 따님이랑 터울이 둘 다 개띠입니다. 네, 12살이나. 네, 12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이제 첫 직장에 갔다가 둘 다 개띠입니다. 12살. 따님도 계획을 한 그 출산인가요? 그럼요. 둘째를 꼭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멋있었던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호흡원이 뭐라 했냐면 나는 조폭하고 싸움을 시작하면서부터 뭐 접대받는 술자리에 한 번도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게 91년 3월부터죠. 정말 저는 여성 접객부가 나온 술집에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30년 된. 한 30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는 뭐 되게 정책보다는 다른 면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40살에 결혼했습니다. 저 친구들 다 하셨네요. 네. 친구들 중에 다 결혼하고 딱 한 명만 남고 제가 뒤에서 2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결혼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한 건데 그 윤 후보님은 저보다 훨씬 늦은 나이 50대에 결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결혼을 안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람은 부실하니까 이렇게 아니 저는 40살 늦게까지 결혼 안 했지만 연애는 계속 했거든요. 연애도 계속 하셨나요? 연애 여자를 만나기는 했는데 여자분들이 다 이런 얘기하니까 그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 know I'm a dreamer, but my heart's of gold. I had to run away high, so I wouldn't come home low. Just when things went right, doesn't mean they were always wrong. Just take this song, and you'll never be left all alone. Take me to your heart, through me in your bones. Just one more night, and I'm coming.